새벽을 주님과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교회 소광석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아픔의 역사 결코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긴똑강이라고 그분을 김두한이라고 해서 무리를 빚고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그는 1873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장한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제국을 독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1905년 일본은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외교권까지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1906년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소년시대부터 정의감과 애국심에 불타 이러한 일본 통치에 항거하는 반항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국 항일 투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먼저 진남포에 있는 도니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삼흥학교를 설립하여 교장 선생님으로 스스로 계시면서 학생들에게 애국 계몽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학 양성과 애국 계몽 운동만으로는 국권을 찾기가 힘들다, 너무나 멀다. 그래서 스스로 의병이 됩니다. 근데 안이사는요 1909년 9월 기가 막힌 정보를 접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동공보사에 들렸다가 우연히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만주에 시찰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자마자 안중근의 심장은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니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포살을 하리라, 그런 거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동공보사의 직원인 우덕순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하얼빈에 도착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본의 명치유신 시대의 정치가인데 수차례 걸쳐서 내가 총리 대신을 했고요, 추미란 의장, 조선 초대, 조선 통감, 귀족원 의장 등을 두루 거친 아주 일제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스라다로 수상과 고무라 추타로 외무상을 만나서 한국 강제 병합 계획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미 다 체결을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토 히로부미의 동의로 인해서 1909년 7월 1일 일본 대각회의에서 한국 병합에 관한 그러한 안건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일본이 한국 식민화를 앞당겼다는 일본의 논리는 완전히 허구라는 사실이 들통이 난 거죠. 당시 한국 병합론에 있어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매파의 대표는 테라우치고, 그리고 비둘기파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가 온건한 비둘기파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가지고 오히려 한국 합병, 이 병합을 더 빨리 이렇게 초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얼빈에서 하려고 했던 이토와 러시아의 코코체프와의 이 회담 목적은 대한제국과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만주에 온 거예요. 거기서 하얼빈에서 거기서 지금 이런 회담을 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 역으로 갑니다. 눈이 많이 내려 쌓인 하얀 눈이 북쪽 나라의 아침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얼빈 역을 지키고 있었던 러시아 군인의 털모자 위에도 눈이 쌓여 있었고 입김도 하얀 서리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때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때를 만든다는 장보가의 한 구절처럼 역사적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가 탑승한 특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토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군대의 군악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아네사의 귀에 흘러들었습니다. 순간 아네사의 가슴 속에는 민족의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3000길의 업화가 내리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분과 업화를 가슴에 품고 그는 용감하게 큰 걸음으로 용감하게 나갑니다. 사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많은 군인들이 한 사람을 호위하고 옵니다. 호위받는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은 누렇고 수염이 긴 조그만 늙은이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권총을 뽑아들고 통쾌하게 세 발을 연달아 쐈습니다. 저기 뒤에 여러분 화살표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사가 서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아니사가 저격한 늙은이는 역시 이토 히로부미가 맞았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후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세 번을 외쳤습니다. 이 말이 러시아 말인데 뭐냐? 바로 대한제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외쳤느냐? 자신의 행위가 대한제국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야사에 의하면 코리아 우라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러시아 헌병들에게 잡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영사관에 넘겨져서 본격적인 신문을 받고 리슨 감옥, 우리나라 말로 여순 감옥이죠. 이송이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창문 안에 있는 것이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바로 독방 감옥입니다. 당시 중국의 민우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100만 대군의 혁명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세계의 군주 정치 및 인도 철학에 관한 역사를 일변시킬 위대한 사건이라고 논평을 하였습니다. 리순 감옥에 이송된 안중근 의사는 관동 도덕부 고등법원 검찰관은 미조부치와 대화를 하며 신문을 받습니다. 미조부치가 묻습니다.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가? 안중근 대답합니다. 이토가 생존하는 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멸망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토가 죽음으로써 그무 일본은 충분히 한국의 독립을 보호하게 돼 한국에는 큰 행복이 될 것이며 동양을 비롯한 각국의 평화가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재판 법정에서도요, 미조부치에게 얼마나 호령하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이래봬도 암살자객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나에 대한 너무나 무리한 말이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점령군에게 대항하며 조선의병 참모총장의 명의로 각지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3년 동안이나 분투하다가 끝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것이다.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는 15가지의 죄악을 저지른 흉악범이다. 첫째, 조선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고종황제를 퇴위시킨 죄요, 을사오조약과 정리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통감정치를 한 죄요, 중략을 하고요, 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 15번째 마지막으로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인 죄다.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일본의 감옥에 갇혀 일본 법률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단 말인가?
내가 언제 일본에 귀순하였단 말인가? 재판관이 일본 사람이고 변호사도 일본 사람이며 방청자도 일본 사람이다. 이건 벙어리가 연설을 하고 귀머리가 방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참으로 꿈같은 세상이다. 결국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이후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당한 날을 발렌타인 데이로 삼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발렌타인 초콜릿 주고받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을 지켜본 영국의 찰스 모리머 기자는 안중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문에 그는 이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준비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열렬히 귀중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늠름하게 법정을 떠났다. 안중근 의사는 그 불공정한 재판과 일본의 만행을 기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 불의한 재판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물론 그는 항소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니까 그도 왜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안중근보다 더 애국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받고 그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편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가슴을 울먹이게 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감동의 편지입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들에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영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소유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이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대단한 어머니요, 그녀는 안중근의 한 개인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어머니였고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어머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마침내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아침, 안중근 의사를 그처럼 존경하고 숭배했던 간수치바 도시치는 안중근의 감방문 앞에서 기립하고 거수경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중근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마지막 한 수의 글을 부탁했습니다. 안중근은 단숨에 휴호를 날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귀를 남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면 군인의 본분이다. 이야,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사형을 받아요. 근데 하나의 붓끝이 뜰리지 않고 글씨를 써서 준 겁니다. 훗날 간수 치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 존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안 의사의 친필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윽고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의복을 입고 사형장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저 교수대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했던 곳입니다. 구리하라라고 하는 교도소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가? 안중근은 늠름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행동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나는 한일 양국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실현하기 바란다.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한 교수대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 나도록 너무너무 감사하게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했던 교수대 앞에까지 넘어가서 안중근 의사를 목졸랐던 줄을 붙잡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여, 저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교회 목사로서 당신의 애국심과 우국충절의 정신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감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저도 의협심과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중 8구는 독립투사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면 1, 20%는 제가 쪽팔이가 되어서 친일파 사업가가 되었든지 아니면 고급 공무원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여러분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내내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헌금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헌금 준비 안 하신 분들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리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멘이 안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돈은 안 바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당한 이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들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자,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치욕당하던 수치 역사를 깡그리 잊어먹어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노예 노릇하고 애를 낳으면 저 나일 강물에다가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난받았던 민족의 수치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첫째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수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는 말아야지 노래가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모시고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인사 좀 하세요. 둘째는 그런 수치의 역사를 청산하고 애굽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예식을 성찬 예식으로 대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 성찬식을 하라는 거요. 성찬식을 하는 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난 멸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한복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역사관으로, 여러분 지금도 자기들이 받은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독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자신들이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요. 특별히 야드바셈 박물관 2층 동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하면 구원의 빛이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순 감옥 전시실 마지막 출구에도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 교육은 기억에 대한 훈련과 영혼에 대한 세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강력한 신념과 행위를 갖도록 한다. 한 민족이 만약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영원히 생명력을 잃게 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바입니다마는 졸부와 대부의 차이. 졸부는 어느 날 갑자기 돈 벌면 차부터 바꿉니다. 집부터 삽니다. 내가 언제 고생했느냐 이거요. 좋은 시계, 롤렉스 시계 차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까봅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그러다가 까불다 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까불다 망할지 몰라. 그러나 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고생했던 소리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못 배운 것과 수치스러운 학력도 자랑합니다. 결코 과거에 고생했던 수치 잊지 않아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야 소목사 어떻게 안 넘어져? 말에서 안 떨어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광주신학교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고 가르동 시절에 그 개척교회 시절을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역사의 고난과 수치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망을 내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망을 내야 망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멍청하면 이게 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석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뭔 말한 줄 아세요? 내가 한 가지 죄가 있다면 옳소이다. 내가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내가 너무 어질고 약한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 6.25 동란이 일어났던 달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호국 봉헌의 정신을 늘 간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6월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이처럼 호황을 누리고 번영을 누려본 때가 없습니다. 어쩌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수치의 역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조차도 몰라.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6.25가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이런 젊은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로 10년째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해 왔습니다. 초청하는 목적은 첫째로 그들의 희생을 보훈하기 위해서요. 그분들의 땀과 희생이 없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싸웠던 그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않고 그분들을 보훈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 정말로 아주 그냥 의젓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25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양을 많이 다녀온 목사입니다. 근데 한 번은
평양을 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의 상임위원장급 되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요. 서 목사님, 무엇 때문에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호의호식시켜주는 겁니까? 우리하고 싸우자는 것입니까? 이거 가슴이 덜컹해요. 제가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찌 싸우자고 그런 짓이겠습니까? 싸우자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남북한이 절대로 싸우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십니까? 남한이건 북한이건 6.25의 아픔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남북한의 평화가 옵니다. 나도 짐을 튀기면서 얘기했어요. 소목사 며칠 남으라 그럴 줄 알았더니 잘 보내준 거예요. 올해도 10년째로 우리 교회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KBS에서 지난 10년까지 해온 일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해준다고 하니 제가 요즘 KBS를 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라. 저희는 참전용사들을 초청함으로써 우리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은 이 교육, 의식교육, 역사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해야 된다는가. 여러분, 이래야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한국교회도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아픈 역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민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신앙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두루두루 퍼지고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맡게 하시고 오늘 히브리인들의 합창의 찬양처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후세대에게 가르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소광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 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아주 감사하게 이 월요일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렌초 팔레스바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또 언젠가는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을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서 그린힐에서 가장 싼 묘지는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린힐 하면은 묘지 가격이 굉장히 비싼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이 묘지를 가격을 이렇게 여쭤보시다가도 이제 그린힐에 오셔서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뚝 둘러보시면은요,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가격을 물어봤나 이런 거는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가장 싼 거 안내해 드리려고 그쪽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은요, 아니라고 거기 됐다 그러시면서 지금 한창 개발 중인 4년 후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벌써 4차 분양을 하고 있고요. 1차, 2차 분양 다 한 자리도 없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3차 좀 남았고요. 또 4차도 거의 60%의 그 묘지가 벌써 분양이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묘지 준비 안 하신 분들은요, 장소도 찾기 쉽고 가족묘지도 아니지만 가족묘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우리 한인분들의 그런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바쁘시지만은 어느 날 부부가 딱 바쁜 일손을 놓고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많은 젊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시고, 또 우리 그 모든 그 한인 가정에 그 건강하고 또 삶의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실은요, 정말 굉장히 바쁘시고 또 비즈니스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들인데도 제가 의아해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그 바쁜 일손을 딱 놓으시고 이렇게 그린힐에 찾아오셔서 내가 벌써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나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그 정도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많이 부모님 편찮으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 모시고 있는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셨다면은 요즘에는 한창 젊으신 30대 초반, 40대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분들은 벌써 50년,
70년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준비를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하세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의사 일에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정말 꽤 오랜 시간입니다. 강산이 몇 번 바뀐 그런 오랜 시간에 장례에 관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준비만큼은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피너럴 장례에 관한 이런 준비만큼은 한번 딱 마음 먹고 딱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50년,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죽을 걱정 안 하고 정말 스트레스 없습니다. 준비를 다 하신 분들은요,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비즈니스도 잘 되고 기분 좋게 기쁘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은퇴하고 이렇게 장례 준비 안 하고 묘지 준비 안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마음속에 항상 근심 걱정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쌓인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 실질적으로 미국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된 그런 발표 내용인데요. 5대 스트레스에 이제 이런 장례 준비 안 한 거, 또 긴 병 앓고 계신 가족들 있는 거, 또 이제 직장을 잃었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미국인들의 그런 5대 스트레스 속에 이제 당연히 이런 묘지 준비, 장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 나는 한 40년 전, 75년도에 했으니까 41년 전에 했습니다. 또 내지는 30년 전. 저도 89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아주 오래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묘지 한 개의 페이먼 11불, 25불 이렇게 됐었어요. 불과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묘지 한 개에 페이먼 40불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셨다면은 지금은 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의 그런 가격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저희 그린힐스의 4년 후에 완공될 예정인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묘지 한 기에 두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합장 묘지로 되어 있는데요. 또 사실 그 속에는 겉관도 다 들어있고 겉관 설치비도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면서도 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묘지 디자인 아닌데도 가족 묘지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로 24줄, 세로 21줄 이렇게 디자인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디자인은 또 그린힐에서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어필해서 많은 준비 못하신 분들께 이런 기회에 이런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마음문을 조금만 여시면은요, 하루에 10불씩 저금하신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사실은 10불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 두 분이 준비하는 모든 그린힐스에 들어가는 묘지, 또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총 종합적인 것이 지금 한 280불 정도로 이제 월페이 280불씩 저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분에 140불 정도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5불씩 하루에 5불씩 따지면 3, 55, 150불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5불씩만 저축을 하시면 먼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사실 그때 가서는 자리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인 젊은 자녀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올게요 그러면서 자리를 보고 가시면 그 다음날로 바로바로 없어집니다. 그 자리가. 왜냐면은 장소가 굉장히 양지 바르고 장소가 참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위치에 또 이렇게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준비가 이제 바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또 시간도 없는 데다가 또 이렇게 페이먼을 늘려야 되나 하고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담감 때문에 준비를 많이 못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가족묘지 같은 거를 찾으시려면 두 자리에 8만 불, 10만 불, 15만 불 이래요. 그러니까 묘지 자리 하나에 7만 5천 불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어머머 정말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많이들 놀라세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묘지에서 일하는 저 자신도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되면 저부터도 변하려면 변하라지 변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를까 하고 이제 저도 많이 등한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묘지가 땅이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땅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묘지 면적은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답사도 해보시고 또 주위 환경도 둘러보시고 또 꼭 그린힐에 안 하셔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보시는 그런 시야가 더 넓어지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격 면도 그렇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미리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경제적이고 또 위치도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분양이 이제 사실은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벌써 이미 14년도에 완성이 끝나서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맨 끝에 묘지 지난주 이렇게 인벤토리 조사를 해보니까 5자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맨 길가에 이렇게 뜨문뜨문 5자리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미리 구입을 하셔서 이왕이면 함께 가족 옆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가까이 하고 싶다. 이래서 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한인분들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제 옆에 친구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런 기회에 이제 함께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또 바쁘고 또 시간에 쫓기고 또 경제적인 거 이렇게 따져보시고 이러면은 혼자서 이렇게 와서 쉽게 준비하시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할인 기간에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먼 훗날 많은 도움도 되고요. 또 무슨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이런 준비를 하시면 시간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묘지 결정을 하실 때에는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젊었을 때 하시는 게 좋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그때 준비를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경 쓰지 않고 또 묘자리를 막 찾으러 애타게 발 동동거리면서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중요한 가족의 그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말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또 그분들 역시 나도 이렇게 부모님이 다 준비를 하셔서 나를 쉽게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역시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한인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 사랑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크셔요.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한인 분들이 가장 그런 자녀 사랑, 부모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또 부모님께 대한 그런 많은 효녀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또 특히 또 필리핀 국적의 분들은 이민 오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이 집도 집이지만은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 이런 것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25년 전에요.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필리핀 가족인데 저보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 한 10시쯤 장례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싶다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댁에 찾아갔는데 이모님 그 패밀리들이 친척들이 한 8 패밀리가 다 모이신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준비를 하는 그 장례보험을 한 16명 분을 이렇게 하루에 다 점심 먹고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준비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제 이런 준비들을 아주 거부하지 않고 다 당연히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한인분들도 이제 많이 생각이 이제 달라지고 또 그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 부모님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사실 70대 80대 많은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들 그런 준비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몫이었죠. 네, 여기는 또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은 정말 자녀들이 그런 경험도
없는 가운데서 또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인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는 좀 더 일찍 우리가 이런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이런 부담 주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주위의 그런 친척들이나 이렇게 친구들 또 가족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이렇게 무슨 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한테 또 의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바쁘신 목사님들한테 신세지기 싫다 그래서 혼자 계셔도 또 이런 준비를 다 미리미리 하시고, 또 특히 이제 목사님 성함 많이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성직자들을 많이 의지하고 그런 신앙 안에서 이런 마지막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많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외롭고 힘든 미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성직자들에게 이제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늘에서 알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수고와 땀은 정직하게 고스란히 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그런 작은 교회들, 또 알게 모르게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힘내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이제 어려운 환자들 많이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또 특히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그 흰 옷을 입은 백의의 천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건강하고 싶어도 그거는 자연의 순리죠.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또 정말 그 전문가의 손을 빌리게 되고, 또 많은 그런 건강상에도 이제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요. 정말 돈도 돈이지만은 그분이 직업을 떠나서 마음이 굉장히 그 천사 같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많은 것들이 다 고맙게 느껴지고, 또 특히 이 시간 또 오랫동안 또 이제 환자분들, 또 그 환자 가족들 정말 용기 내시고요.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한 그런 많은 준비를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된 우리 입장에서도 또 내리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 않게 마지막 경비를 다 준비하시고,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준비를 하신다면 두 번 다시 걱정 없이 여러분이 삶을 밝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걱정과 근심으로 삶 속에 그런 근심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준비를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을 마음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연락처 번호는요,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제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
주어졌음